지난 2021년 11월 6개월간 스토킹을 겪었던 이수진 씨. 우리 딸이랑 제주도 여행 갈 때 이 사람이 공항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DM을 보내면서 너와 네 딸 친구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겠다. 제주도에 조폭을 풀겠다. 이런 DM이 왔었었고. 여보로 시작해요. SNS를 통해 연락을 했던 가해자, 여보나 자기 등의 이런 일방적인 애정 표현이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협박과 스토킹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고양이 납골당을 훼손하는 영상을 찍어서 우리 딸 DM으로 영상을 보낸 거예요. 피해자의 반려묘 납골당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이었는데요. CCTV를 보면 가해자가 반려묘 납골당을 훼손한 후에도 태연히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말뿐인 협박일 거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내가 지금 찾아갈게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치과 앞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덩치 큰 남자가 야 수진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좀 눈빛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많은 데로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공포를 느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연락을 피하자 10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냈던 가해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년형을 받았고 작년에 그래서 금년 5월에 나오게 돼 있었어요. 구속된 후 멈출 줄 알았던 가해자의 스토킹. 그러나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보복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타겟으로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일방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도 되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되고 메시지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피의자가 협박 편지를 보내온 건데요. 욕설과 함께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거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치과를 23년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치과를 닫아야 되나? 이 나라를 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의 딸의 목숨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전기 충격기 그것도 샀고 매년 3월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대책이 없어요. 너무 법이 약해요. 이 협박 편지로 인해 이번 달 가해자에게는 10개월의 형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장 내년 3월 가해자의 출소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스토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집착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무엇보다 한번 화가 나면 분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조사받고 구속이 되고 사회랑 격리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새로 발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스토킹은 굉장한 두려움을 유발해요. 내가 대한민국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건 간에 이 사람이 출소를 하더라도 나를 다시 찾아와서 계속할 거라는 거죠.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스토킹법 제정 이후 2022년 2배가량 급증했는데요. 하루에 약 80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토킹 범죄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들에 있어서 적어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하게 처벌된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좀 더 예방의 효과가 있겠죠.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가해자를 필벌할 수도 없고 피해자를 지킬 수도 없다. 허술한 대책과 처벌로 인해 멈추지 않는 스토킹 범죄.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때입니다.